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가 또 말입니다. 섬뜩한 경고를 했습니다. 요즘 방송국을 출연하든 신문사 인터뷰를 하든 주간지 인터뷰를 하든 아니면 유튜브에 출연하든 지금 연일 김영익 교수는요 섬뜩한 경고를 쏟아내고 있잖아요. 이번에는요 주간동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아직 진짜 위기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시장을 보면 위기라고 보지 않거든요. 미국 주식시장은 쭉쭉 올라서 지금 올해 내 최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또 우리 주식시장도 2300대까지 떨어지더니 다시 쭉쭉 올라가서 이제 2600대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주장하던 것을 그대로 아직 위기가 안 왔다 이렇게 섬뜩한 경고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이분의 이야기는요 어쩌면요 어느 정도까지는요 저는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야기할 때 올해 상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주식시장은 뭐 20% 30% 뚝뚝 빠졌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김영익 교수의 어떤 진단은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김영익 교수는요 진짜 위기가 오면요 채권이 붕괴했던 것처럼 우리가 채권 붕괴는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연이어서 채권 다음으로 붕괴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도 30-40% 넘게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내 평생 보지 못한 위기가 온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에 대한 김영익 교수의 어떤 섬뜩한 경고는요 솔직히 거침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강하게 내뱉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투자자인 짐 로저스도 마찬가지죠. 평생 보지 못한 위기가 1 내지 2년 안에 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 말입니다. 자산 가격의 거품이 터지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폭락을 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하고 김영익 교수의 어떤 이야기가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주간동아에 이야기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정환진 TV에 출연해서 이야기한 것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요. 약간의 미세 조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원인이 바로 이걸로 보는 거예요. 경기가 수축기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경기가 수축기에 접어들었다. 일반적으로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이게 주식시장하고 코스피하고 연계돼서 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지난 5월에 99.4로 100 아래입니다. 100 아래예요. 100이 기준점이거든요. 100 아래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는 아직도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월이 99.3이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약간 올랐습니다. 약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나 모든 것들이 뭔가 바닥론을 찍고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도 사실 그렇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용이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고용이 보통 한 30만에서 40만은 늘다가 지금 7월인가요? 이때는 고용이 50만이 넘었습니다. 소비도 늘어나는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용이 늘어나면 월급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월급이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소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좋아지는 듯 나스닥이나 혹은 다우산업지수가 폭등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반짝이라는 거죠. 결국은요. 결국은 8월 이번 달, 9월 다음 달 10월까지 갈지도 모르겠다. 10월까지 갈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10월에 들어서서는요. 결국 경기가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김영익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3분기부터 본격적인 수축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본격적인 수축이. 이것은 금리를 인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금리를 이렇게 고강도로 또 고속으로 올리면 경기에 치명타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도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경기가 나빠질 거라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5월에는 빅스텝 0.5%포인트를 올렸고요. 6월, 7월에는 0.7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대한민국도 7월에는 0.5%를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말입니다. 당연히 이게 금리를 많이 올리게 되면 결국은 소비 침체가 일어나고 소비 침체가 일어나면 그 후속타가 경기 침체라는 겁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를 보면 말입니다. 미국 시장이에요. 2.8420입니다. 결국 최고점을 찍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채 수익률이라는 게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이게 수익률이 더 올라가죠. 그죠? 왜냐하면 금리 올리는 것을 대응을 해서 국채 수익이 올라가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금리는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고점 대비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고점이 3.2390이었는데 3.2390 여기에서 2.8420으로 떨어졌으니까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그러니까 경기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금리가 올라간다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올리는 게 일반적인데 채권금리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떨어지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우리도 3.3030입니다. 이게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떨어지는 추세인데 3.3060에서 조금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미국만큼은 많이 떨어지지 않지만요.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수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또한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계신 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잖아요. 김영익 교수가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국채금리 역전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역전됐었죠. 6월에 역전됐었죠. 그리고 7월에 역전돼서 계속 역전 지금도 역전 상태입니다.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다는 것은 결국
경기 침체를 몰고 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에 비추어 보면 김영희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 진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떨어진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6월에 9.1%에서 7월에 8.5%까지 떨어졌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다. 이 말은 결국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경기 침체도 다가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쯤 올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언제쯤 올 거냐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영희 교수는요. 언제쯤이라는 것은 내년 상반기를 꽂았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거냐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기업들이 줄도사 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FN가에 대해서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인 상장사 비율을 내놨습니다. 이게 36%나 됩니다. 결국 말입니다. 10개 상장사 중에 말입니다. 10개 상장사 중에 거의 말입니다. 4개 가까이가 뭐 원금은 당연히 못 갚고요. 이자도 못 갚는다는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원금은 못 갚고 이자도 못 갚는 그런 결론이 생긴다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김영희 교수는요. 한국은행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더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그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대한민국에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 어느 정도가 되느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한국 기업의 36%가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를 예를 들었거든요. 결국 1년간 발생한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언제까지 버틸 거냐. 버티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미 2년 동안 계속 어려워왔으니 이게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펑 하고 터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김영희 교수는 앞으로 신문에 어떤 기업이 부도가 났네 어떤 기업이 구조조정 됐네 하는 보도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벌써 말입니다. 사실 벌써 기업들이 사업 구조조정하고 있죠. 이게 사업 구조조정이라는 건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을 대기업도 마찬가지 사업 구조조정을 아주 강력하게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그룹의 어떤 사업 구조조정도 저는 그런 일환으로 봅니다. 미리 이게 사업 구조조정을 하면서 팔아야 될 기업은 팔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순이익이 많이 나는 쪽으로 묶어서 결국은 그 기업을 계속 유지해 가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암암리에 지금 기업은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니까 결국은 올해는 아니지만 앞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말입니다. 뭐 올해도 가능하기도 하겠죠. 이게 결국 구조조정을 한다.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가 많이 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요. 이 가계부채라는 거예요.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그만큼 못 갚는다 하고 디폴트 선언하는 데가 많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를 들은 게 정부가 이게 비탄감을 해줬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아마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요. 가계부채 그중에서도 자영업자 부채가 폭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1859조 4천억 원이라는 이 가계부채는요. 가계 원리금 상환 비율 DSR로 규정을 했을 때 40%입니다.
40%.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대출 규제하는 게 원리금 상환 비율 40%잖아요. 그죠? DSR 40%를 넘게 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규제잖아요. 그런데 이미 40%라면요. 더 이상 돈을 빌릴 데가 없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돈을 빌릴 데가 없으면 이게 결국 이게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정부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영업자들의 빚 원금을 60에서 90%까지 탕감을 한다 이야기가 나왔을까. 또한 영끌 자영업자들에게 이게 어떤 빚이든 도박을 해서 진 빚이든 어떤 빚이든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준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내 평생 보지 못한 위기가 점점 다가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요. 부동산 시장도요. 적어도 말입니다. 30%에서 40%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다.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점검을 했잖아요. 그때 알 수 있었듯이 적게는 20%, 많게는 30, 40%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송도 아파트 값은요. 실제로 43%가 떨어졌다는 물론 뭐 특이한 거 맞아요. 특이한 거 맞아요. 하나씩 터졌어요. 그런 게 터진 게 맞지만 여러분 그 특이한 게 계속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종 보세요. 세종시를 보면요. 11억 하던 집값이 지금 뭐 6억 5천 7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떨어졌습니다. 대구 보세요. 미분양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데다가 집값이 폭락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구에서 세종으로 이제 송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서울 북부 지역 말입니다. 노도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만 많지 않거든요. 이미 여기는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보여주는 최고 거래가 대비 최근의 거래가를 보면 1억 2억씩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가게들이 나 모르겠다 하고 손을 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침체에 대한 생각은 반드시 크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이 바닥이다 생각을 하고 무분별하게 투자를 한다면요. 그에 대한 대가는 엄청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신중하게 대비하는 것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